예전에는 일단 도전해보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도전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씩 해나가는 모습에 더 가까운 것 같아. 도전하기 전에 준비하는 사람? 스스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던 보영은 오랜 친구에게 인터뷰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두 사람은 화상통화로 진지한 얘기를 나누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오늘 더 사소한 그리고 4월에서는 사소한 인터뷰를 만들었던 두 사람을 모셔서 작년에 진행한 인터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사소한의 보람입니다. 형형색색의 꽃이 피어나는 따스한 봄에 어디서 누구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구와 함께 하더라도 기억에 남을 2019년의 봄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인터뷰는 평범한 사람들도 자신만의 답이 있다라는 모토로 2014년 가을부터 인터뷰를 진행해 왔습니다. 팟캐스트 더 사소한에서는 과거에 인터뷰한 분들을 초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사소한 인터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더 많은 인터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사소한 그리고 4월의 첫 번째 순서는 사소한 리터뷰입니다. 오늘은 작년 봄에 인터뷰를 진행했던 보영님과 우람님을 만나서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또 청우님도 함께 나와서 인터뷰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분 다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기다리셨어요. 전 또 왔습니다. 네, 세 분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초대를 받은 손보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잠깐 사소한 인터뷰를 쉬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처음에 이제 옆에 앉아있는 우람이랑 또 그리운 톨야, 송이랑 함께 이제 인터뷰를 초창기에 시작했던 멤버고요. 지금은 거주지가 핀란드예요. 그래서 잠깐 한국에 온 사이에 또 감사하게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오늘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객님. 너무 반가워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보조 MC로 많이 출연해서 여러분이 익숙하실 텐데요. 저는 항상 나오는 우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영이의 인터뷰어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계속 한 번 나왔고 계속 자리 뒤에서 묵묵히 침묵만 지키던 김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좀 긴장한 건 아니죠, 오빠? 네, 네. 끌고 가겠습니다. 저희 PD님이세요, 네, 여러분. 청우님 오랜만에 또 목소리 출연해 주시네요. 네, 또 나긋나긋하시네요. 네. 개인적으로 또 한빛 좀 보영 언니 해볼까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너무 기뻐요. 언니도 근데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얼굴이. 그래요? 화장 무재미. 성공했네요. 추운 데가 모공이 좋다고. 네. 늘어날 일이 없어서. 그럼요. 쫀쫀하시네요. 그러니까요. 2015년에 처음 만난 뒤로 제가 울산에 내려가고 또 언니가 핀란드 가면서 거의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잘 지내셨죠? 네, 뭐 저는 건강하게 두 팔 두 다리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네. 언니 얼마 만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 제가 2016년 여름에 나갔는데 그때 이후로 1년에 2번씩은 왔었어요. 근데 저번에 왔을 땐 이제 1년 만에 왔었고 이번에도 제가 논문을 쓰다가 이제 그냥 고향밥도 먹고 싶고 뭔가 와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서 조금 무리해서 잠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그럼 학기 중은 아닌 건가요? 네, 학기 중이긴 한데 사실 듣는 수업이 없고요. 수업은 이미 작년에 다 마치고 지금은 논문만 작성하고 있는데 논문 작성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편이라서 휴가를 내고 뭐 남들 휴가 갈 때 저는 일했으니까 또 당당하게 역시 핀란드? 예, 그렇죠. 난 고향 간다. 이러고 그리고 잠시 들어왔죠. 네, 뭐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의 봄을 온전히 누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벚꽃도 많이 폈으니까. 너무 예뻐요. 네, 언니. 너무 예쁘고 핀란드에도 춥네요. 벚꽃이 근데 있나요? 벚꽃을 심어놓은 곳이 아주 조그맣게 있어요. 이제 거기에 마리메꼬라고 혹시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완전 알죠. 네, 브랜드 꽃으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 본사 옆에 일본 분들이 너무 많이 놀러 오시다 보니까 거기 일본 분들이 오셔가지고 벚꽃을 심어놓은 곳이 있대요. 근데 핀란드가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한 5월 지나야 꽃이 겨우 필까 말까인데 그때 또 이제 일본을 좋아하는 핀란드인들이 모여서 딱 하루 이틀 정도
그런 하는 이벤트가 있긴 있어요. 근데- 벚꽃놀이 같은 거. 네, 벚꽃놀이처럼 막 그 일본 그 덕후신 분들은 기모노 입고 오시고 그런다고 들었다고. 했다. so 됐어요. 아하. 일본 방송이야? 네, 있긴 있는데 어. 꽃이 많이 없죠. 많이 없어요. 네, 지금도 나무밖에. 처럼 막 네. 길가에 쭉 늘어서 있거나 그런 느낌은 아, 아니겠네요. 그렇게 심지를 않고요. 이분들은 숲을 파서 마을을 만드는 형상이기 때문에 숲이 굉장히 많고 길가에 민들레 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오늘 눈이 내렸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 깊이 조금 기뻤네요. 저는 따뜻한 곳에 추위를 있는데. 피해서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인터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그 인터뷰 프롤로그를 보니까 언니가 먼저 인터뷰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꺼냈더라고요. 당시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그런 정리가 좀 필요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마 작년 5월에 저희가 네. 인터뷰를 했을 맞습니다. 거예요. 그때가 이제 학기가 거의 끝나고 제가 회사도 생활을 이미 하고 있었고 논문을 제가 지금 회사랑 같이 쓰고 있는데 그 계약을 따냈었고 뭐 집도 이사를 하고 뭔가 제가 유학 갔을 때 되게 불안정했던 부분들이 많이 결정이 된 시기였어요. 남자친구도 생겼던 시기였고 근데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게 다 이루어졌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왜 계속 불안하지? 이런 의문점에서 이제 내가 돌아가고 싶은 건가 아니면 여기에서 정착하고 싶은 건가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평소에 우울한 얘기 나누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유람 씨가. 그럼요. 네. 제가 또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이런 거 또 파내시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네, 잘 됐다 싶어서 그러면 너가 인터뷰를 한번 할래?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했죠. 뭐 어떤 인터뷰나 다 어렵겠지만 워낙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잖아요. 그럼요. 그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일단 진지한 얘기를 오래 해야 되니까 저희 장난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실없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진지한 얘기를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좀 힘들기도 했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보영이가 오랫동안 저희 같이 팀원으로 했었고 네. 인터뷰하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또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충족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또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인터뷰를 화상으로 진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러면은 둘만 진행한 건지 아니면 같이 참석해가지고 같이 음. 얼굴을 맞대거나 뭐 이야기를 같이 들었던 사람이 그때는 저희가 생얼로 이제 화상으로 진행을 정말 했어야기 오붓하게.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저희 생얼을 보시면 못 알아보일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둘만 조용히 하는 걸로 했었죠. 화상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상상이 안 된다. 지금 생각하니까 좀 오글거리네요. 그러면은 인터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네. 5년 가까이 우리 인터뷰가 진행됐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형은 되게 많은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렇죠. 뭐 적어도 10번, 20번 넘게 했을 것 같은데 그랬죠. 이것처럼 어려웠던 인터뷰가 또 있었던 건지 사실 보영 인터뷰 되게 어려웠고 그리고 최근에 했었던 이제 인터뷰가 좀 저한테는 어렵긴 했어요. 최근에 이제 익명으로 상담 네. 인터뷰를 제가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맞습니다. 거의 한 4시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한 3시간, 2-3시간 정도 얘기한 뒤에야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거를 다 날리고 뒤에 얘기한 것들이랑 섞어서 이걸 다시 다 조정을 하는 식으로 인터뷰를 정리를 해서 그게 되게 어려웠지만 또 저한테는 뭔가 새로운 이렇게 자극이 돼서 활력소가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인터뷰하면서 결국엔 저희가 글을 또 정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 많았던 시간을 줄이고 우리 독자들에게 어떤 부분을 보여줄 것인지가 되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편집하는 과정에서 많이 어렵긴 했죠. 일단은 뭐 처음에 1-2시간 정도는 제가 타이핑을 했었는데 그게 되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동생이 사이버 성폭력을 당해서 그 사건 때문에 되게 심각한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친구의 이야기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더 이상은 적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는데 집중해서 들어주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그냥 녹취만 하고 적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나중에도 일단은 그분의 어떤 정신 건강에 위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편집하는 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분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들을 다 바꿨어요. 네. 그랬구나. 그래서 뭐 잘 못 알아보시게 혹시라도 이렇게 뭔가 알아보실 그렇죠. 수 있으니까 내용이나 아니면 그 겪었던 일들 중에 일부는 조금 수정을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여기 방송을 많이 들었던 청취자분들은 많이 알 텐데 형이 지금 상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담 공부를 했던 것들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게 도움이 됐나요? 네, 많이 도움이 되죠. 사실은 상담 과정 자체가 질문하고 답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에서 더 많은 이렇게 정보들을 끌어내야 되는 것들을 공부하니까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터뷰가 사실은 되게 형식이 통일된 채로 되게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먼저 조금 다른 방향, 그러니까 내색이 섞인 인터뷰를 좀 더 해보겠다 이제는. 이제 개성을 찾아가는 건가요? 나중에 개성 찾아서 나가는 거 아니야? 얘들아 5년 정도 했으면 6년이에요 이제. 네, 오래됐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보영님께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네. 비록 뭐 인터뷰를 하고 지금 1년이 채 안 지났는데요. 그 당시에 스스로를 돌아보면 좀 어떤 느낌이신지 궁금한데요. 벌써 뭐 많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비슷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지. 그때는 고민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비슷한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정 부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건 의미가 없구나.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아는데도 느꼈고.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쵸, 잘 안 되지만 어쨌든 눈 앞에 닥친 일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걸 고민하는 게 되게 어리석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에서 그거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좀 벗어나고자 이제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 스스로. 그래서 비슷한 생각은 아직도 해요. 어디서 살까. 근데 일단은 뭐 남자친구랑도 만난 지 1년이 넘었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오는 안정 그리고 또 지금 회사 생활을 또 그 이후로 1년 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안정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내가 핀란드에 살겠구나. 그리고 또 내가 혹시 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앞길은 아무도 모르니까 인생이란 그런 것 아닌가. 이분이 저희 그 인터뷰 팀원들 사이에서 핀란드 현자를 핀자라고 그쵸, 통하시잖아요. 그쵸. 핀자 손보영 보영 선생님. 언니. 뭐 너무 감사하죠. 그거는 너무 오바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밖에 살게 되면 포기해야 되는 게 많고 그만큼 옵션이 없으니까 그리고 혼자 살면 많이 외롭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우울과 고민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으려고 혼자 치는 안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핀란드 생활 얘기를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핀란드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잼이고요. 외롭다. 외롭고 춥다. 1년 중에 9개월이 겨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추운 여름이 왔다가 조금 추운 여름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겨울일 것 같다가 겨울이다가 진짜 겨울이다가 완전 헬 같은 겨울이다 이러다가 이젠 좀 겨울인가 봄이 올려나 하는데 겨울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여름이 와요. 예, 이렇게 9개월, 3개월 나눠져 있습니다. 9개월 동안 겨울과 네. 잠깐의 3개월. 보람이 오세요. 저는 더운 나라보다 추운 나라가 더 잘 맞대요. 그 사주에서. 사주에서. 그래서 또 꼭 핀란드를 가보고 기운이 싶어. 약간 찬 기운 그럼요. 필요한. 열이 많은 사람인가 봐. 화가 많아. 맞아. 화가 많아. 오세요. 저는 보람이 오세요. 2번 정도 이제 갔잖아요. 그쵸. 보영 만나러. 맞아. 근데 진짜 좋았어요. 전 좋을 때 가기도 했지만. 언제가 가기 좋아요, 언니? 뭐 거의 꿀 같은 시간만 보내고 갔죠. 우람은 그럼요. 코트 안 입을 때만 왔거든요. 그게 몇 월과 몇 월 사이예요? 그때 언제였지? 처음에 왔을 때가 6월 달쯤 아니었나? 처음에 왔을 때가 9월. 9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아마 6월인가? 그때쯤 맞습니다. 가면 돼요. 9월, 6월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참고하려고. 네, 좋아요. 그때가 9월, 딱 9월. 그리고 또 우람이가 진짜 신기하게 날씨 운이 좋아요.
괜히 날씨 요정. 신들린 게 아니에요. 그러게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중에서 날씨가 안 좋았던 적은 거의 없는 것 진짜. 같아요. 너무 네, 예뻤어. 그리고 또 보정을 잘하잖아요. 그럼요. 여행을 갔다 오면 그렇게 사진을 많이 올려가지고 정말. 나 아직도 스페인 사진 다 못 올렸거든. 그럴 리가 그러니까요. 맞더라. 누가 보면 이민 간 줄 알겠어요. 그 생각 맨날에 언제 끝날까? 또 상처받을까봐 말 못했는데 여기서 하네요. 언제까지 할 감사합니다. 거야? 거의 다 털었어요. 이제 축하. 또 여행을 드디어. 가셔야 되겠네요. 네, 또 가야 되지만 저도 이제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 존재 대학원생들 화이팅. 화이팅! 아니, 그러니까 보면 뭐 음식, 문화 뭐 이런 것도 다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언니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 외로움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인터뷰 당시에도 그 사람에 대한 결핍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남자친구랑 뭐 1년 이렇게 사귀었고 그거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람이랑 또 인터뷰를 할 당시에는 저랑 학기 중에 이제 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교환학생을 가거나 다른 나라로 떠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은 이제 그 친구들이 돌아오기도 했고 핀란드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특히 핀란드 남자 성인은 평균 친구 그 명수가 0.5명이다. 남자친구들이 0.5명 있다고요? 남자들끼리 남자들끼리의 친구가. 그래서 0.5명이니까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성공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핀란드 사람들이 내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한테. 뭐 핀란드에서 친구 사귀기 너무 어려워. 이런 얘기 하면 야, 우리도 힘들어. 이래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네. 거기에 있는 핀란드인들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들 말고는 이렇게 친구들이 확장이 잘 안 되는 편이고 그 무리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워낙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는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성공했죠. 그래도 몇 명 있으니까. 그러니까 워낙 사람들이 그 정치가 잘 되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뭐 정의다, 뭐 결탁 이런 거 많잖아요. 칼 같거든요. 정이 없어요. 그렇겠다. 예. 친구가 네. 없는데 뭐. 아니 원리가 먼저지 사람이 먼저냐 맞아.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북유럽 사람들의 그런 기질 자체가 그런 사회복지 국가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됐을 것이다. 흥미로워. 네. 너무 재밌어. 굉장히 정 없는 들어갈 것 같아, 사람들이거든요. 언니. 네.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아요. 책 하나 낼까 봐요. 너무 재밌겠다. 인스타그램에서도 봤듯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사진이나 영상들이 많았는데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 때 좀 마음이 즐거운 편인가요? 그나마 1년 동안 친했던 친구들이 떠나니까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또 1년 사이에 다른 친구들이랑 추억이 쌓이잖아요. 아니면 계속 알고 지냈는데 별로 안 친했는데 점점 친해진 친구.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추억이 쌓이니까 할 얘기가 많아지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친하게 된 친구들이랑 어울릴 때 제일 재밌고 뭐 남자친구랑 지내는 것도 재밌고 요리를 되게 잘해요. 남자친구가. 부러워.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잘 얻어먹고 살거든요. 복이 많으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외국에서는 그럼요. 영양 네. 섭취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한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오. 한국에 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먹어본 한식이 뭐 글로 읽었죠. 그러니까 제가 해주는 건 다 맛있는 거예요. 안 먹어봤던 맛이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신기한 거 한번 해주면 또 난리 나죠. 네. 어떤 거 해줬을 때 그렇게 큰 좋은 반응이 있었나요? 제일 좋아하는 건 부대찌개. 불에 쥐게. 부대찌개, 아니. army soup. 아우, 매운 아르미스. 거 잘 먹어요? 저보다 잘 먹어요. 그 부대찌개에 대한 그런 유래 같은 것도 설명해 줬었나요? 왜? 자기가 찾아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소세지가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다 army food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소세지 야채볶음 해줬는데 이것도 군대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냐? 아니다. 응용력 짱이다. 네, 소시지는 이제 많이 먹는다. 근데 너무 귀여워요. 이제 남자친구 그때 가서 한번 만났었는데 네, 굉장히 우람이 귀엽더라고요. 애교쟁이에요. 부럽더라. 그러니까. 연하인가 혹시? 네, 연하죠. 역시 능력 있으십니다. 그만하죠. 어울려, 짜증나니까. 연하랑 왜 연애 뭔가 안 잘 어울려, 만나본 언니. 사람처럼. 그러게요. 더 어린 사람도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지나간 일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모릅니다. 아이고. 박애주의가 넘치는 그럼요. 사소한 인터뷰. 네.
그때 이제 작년 인터뷰에서 고민 얘기를 하다가 가족을 꾸리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핀란드가 아닌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도 하셨던데요. 1년이 지난 지금 뭐 새롭게 정착하고 싶은 곳이 생겼거나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그런 세운 부분들이 있나요? 아직은 잘 없어요. 근데 살아보고 싶은 나라는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은 거기가 약간 독일이랑 붙어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쾌활해요. 같은 북유럽인데도 예, 거기가 그래도 독일 쪽에 붙어 있고 거기 가면은 어쨌든 농담이 통한다고 해야 되나? 뭐 마켓 같은 데 가도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코펜하겐 벌써 2번 갔다 왔는데 이번 여름에 또 갈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게 일단 사람들이 너무 힙해요. 애기 아빠들이 보고 싶다. 너무 섹시해요. 애기 아빠들이요? 애기 아빠들이 유모차를 끌고 이제 자전거를 되게 많이 타거든요. 유모차랑 자전거랑 연결돼 있는 걸 되게 많이 타는데 정말 애기 아빠처럼 안 보이는데 그 아침에 추리닝 바람으로 그 애들을 끌고 카페에 가는 아빠들이 엄청 섹시해요. 라떼 파파들? 라떼 파파 그게 라떼 그렇게 파파예요? 얘기하더라고요. 예. 어머 이 사람들이 이런 걸 하네요. 시사상식인가? 네, 그런 아빠들 너무 쾌활하고 그때 아기가 너무 귀여워서 아기한테 손을 흔들었는데 그 아빠가 엄청 쿨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저한테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하이 이러면서 또 쓰러질 뻔했잖아요. 나 네. 그거 막 상상돼. 너무 재밌겠다. 저기 우리 MC 보람님 빨리 가셔야겠어요. 한번 핀란드 덴마크 투어 한번 하셔야겠어요. 진짜 네, 너무 한번 재밌겠다. 하세요. 나 진짜 써놨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덴마크 코펜하겐. 코펜하겐입니다. 진정하시고요. 네, 좀 알맞게는 적어놨어. 네. 아니, 저도 그때 덴마크 보영이가 추천해줘서 핀란드 갔다가 이제 코펜하겐 같이 갔다가 왔었는데 거리가 되게 예쁘고 진짜 다들 잘생기고 예쁘셔서 너무 놀랐어요. 되게 힙해요. 그냥 그 분위기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핀란드도 좋은데 사람들이 순박하고 착한 건 있지만 이제 너무 거리가 빈 느낌? 그리고 너무 차갑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코펜하겐 갔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쾌활하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웃으면서 하고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도시의 아우라.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또 그 덴마크도 덴마크어를 하지 못하면 그리고 외부인이 그 직장 생활을 하기가 쉽진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나 덴마크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을 조금 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활들을 물어보니까 딴 나라 가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영어권 뭐 영국이나 미국을 생각 안 했던 건 아닌데 미국은 제가 사실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글로벌 팀이고 헬싱키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영어를 모국어로 가진 애들이랑 제가 지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모국어를 쓰는 애들이랑 하면 처참하게 발릴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또 어디 갈지 사실 기대되긴 해요. 보영 씨가 어디로 가서 또 어떻게 지낼지. 아니 근데 저는 약간 마음속으로 당분간 핀란드에 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저는 투자의 개념으로 돈을 좀 모으면 거기 집을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헬싱키에. 근데 우람이가 마치 진짜 점쟁이처럼 저한테 너는 또 한 번 옮길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 무섭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로요? 이랬더니 그건 모르겠대요. 사놓고 옮기면 되잖아요. 사놓고 그냥 별장처럼 써. 별장처럼. 쓰거나 그 정도 벌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힘내세요. 파이팅. 그러면 1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그 핀란드에 정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랑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바뀌었던 거지 뭐 과거랑 비해서 뭐 핀란드가 되게 좋아졌다 아니면 이런 환경에 되게 익숙해졌다 그런 건 아닌 건가요? 환경이 익숙해진 것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주는 영향이 가장 크고 아무래도 편하긴 편하죠. 이제는 헬싱키에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떻게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알게 됐으니까 또 한국에서도 다른 도시로 이사 가면 처음에 적응할 때 힘들잖아요. 또 울산 가보셔서 우리 그러니까요. 보람 씨는 잘 알 텐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익숙해지는 거죠. 내가 이사 왔던 곳이 내 동네가 되고 이제 핀란드 생활 뭐 예를 들면 여름이 오면 이제 베리를 따러 숲으로 가야지.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버섯을 따러 꼭 숲에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이제 핀란드의 어느 정도 환경적인 부분에도 제가 적응을 하게 된 거겠죠? 아니 베리 따세요? 따죠. 버섯도? 따죠. 근데 버섯은 저 혼자 따러 못 가요.
왜냐면 버섯 종류를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독버섯일 수도 있잖아. 네, 그리고 제 눈엔 안 보여요. 근데 같이 길 가다 갑자기 친구가 사라져요. 야, 어디가? 이러면은 저기 멀리서 잠깐만 이러고 따고 있어요. 어머. 너 그게 어떻게 보여? 그랬더니 저한테 그냥 씩 웃으면서 그냥 보여 이러더라고요. 저희도 숲 캐러 가잖아요. 그래, 우리도 고사리 캐고 쑥 그치, 캐고. 고사리 깨고 쑥 고사리를 캐죠. 캐봤어요? 아니, 그렇진 않죠. 그쵸? 네. 고구마만 캐봤어요. 저 사람. 고구마는 많이 캐요. 밭이 있거든요. 아, 그렇고. 부자네요.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으세요?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30, 40대까지는 생각이 없고, 근데 한국에 어쨌든 제가 주기적으로 부모님이나 가족 때문에 들어오니까 그걸로 만족은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언제 어떤 인연으로 또 한국 들어올지 모르고. 누난 또 심지어 부모님 아니면 가족들도 되게 관계가 좋고, 그다음에 뭐 친구들도 엄청 많고, 되게 어딜 가나 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인기녀지. 과거의 얘기네요. 과거의 제가 얘기인가요? 그랬었나요? 이제 아. 친구가 많이 없어요. 아니 그냥 언니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그쵸. 느낌은. 재밌는 걸 만들어주잖아요, 일단. 아, 또 이야기 보따리 이런 거요? 그럼요. 자극적인 거 MSG 잔뜩이거든요. 또. MSG 말고 그냥 매력이 있는 거죠. 아, 그쵸. 근데 이제 아, 너무 띄워주시네요. 갑자기 왜 이렇게 가식적으로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니 저희가 아까 이제 오기 전에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또래 친구들이 결혼하고 요가도 하고 각자 또 삶이 되게 바빠지는 시점이 와서 그냥 저도 한국에 살면서도 친구들이 많이 떠나간다는 느낌을 많이 느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로 친구들을 진짜 친했던 친구들을 만나도 삶 안에서 관심 있는 분야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아직 공부하고 핀란드에서 그래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예를 들면 저는 환경오염이나 뭐 바다 쓰레기, 해양 쓰레기 이런 곳에 관심 진짜 많거든요. 그런 거나 지속 가능한 제품 만들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진짜 많은데 솔직히 자기 살 길 바쁘면 그런 생각 잘 못 하거든요. 그쵸. 여유가 네. 있어야죠. 그거. 물티슈 네. 바로 보이면 쓰고 싶고. 그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은 그걸 너무 느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만나면 어쨌든 얘기가 부동산, 육아, 집 얘기 맞죠? 예, 육아 그리고 이제 대출 갚는 거. 이제 유치원 보내는 이야기. 예,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솔직히 오랜만에 만나서 저는 할 얘기가 정말 없어요. 공감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처음에는 신기했죠. 처음에는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빠가 됐네, 엄마가 됐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좋아 보이고 신기했는데 지금은 저도 오랜만에 와서 시간이 별로 없는데 만나서 정말 그냥 애들 얘기만 듣다가 가는 게 사실 힘들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뭐 우람이랑 비슷한 경우죠. 여기도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쵸.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희 둘이 만났을 때 좋은 거는 서로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잘 물어보고 너의 감정이 어떠니, 생활이 어떠니 이런 얘기를 잘 할 수 있는 친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도 보영이랑 얘기하는 게 즐거운 것 같고. 그 당시의 고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자 했고 또 왜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보영님은 찾으셨나요? 그때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랬어요. 우람이한테 마지막에 이게 다 내 욕심 때문이다. 다 잘하고 싶어서 괴로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사라지진 않아요. 논문 쓰면서도 제 성에 안 차면은 다시 쓰게 되고 그리고 또 남이 뭐라고 하는 것도 싫어요. 또 뭐 지도 교수가 뭐라고 하면은 네가 뭔데 속으로 이런 생각 들고 뭐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 가끔 들어오고 이러면 결혼하고 안정적이게 살고 뭐 이제 저 친구들이 거의 다 과장님 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고 이래도 뭐 생활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애들이 뭐 벌이가 많아가지고. 맞아. 벌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쌓이니까. 그래서 뭐 얼마 쓰는 건 일도 아니고 약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다시 학교 생활하면서 좋은 건 또 그때 까먹고 나도 안정적이고 싶은데 뭐 그런 안정적인 마음이 안 드니까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냥 주어진 거에 감사하고 뭐 제 선택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그냥 뭐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기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게 자기 한계를 어쨌든 인정해야 되는 음. 순간들이 오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까지 얼마나 또 많이 맞아. 고생했겠어요. 마음 그런가요? 아리도 하고. 맞아요. 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보여준 건데 당신은 특별하지 않다. 뭐 이런 문구를 그게 책이었나 기사였나. 나 읽어봐야겠다. 뭐 저 요즘 그게- 깨닫고 있거든요. 자기가 그래요? 특별하지 않다는. 근데 그게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도우면서 살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최근에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을 좀 했던 것 같아가지고 약간 사람이 30 지나서 가다 보면은 그런 내려놓음 아니면 욕심을 좀 버린다거나 줄인다거나 그런 과정을 한 번씩 겪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저도 뜨거운 열정만 갖고 살기에는 아니 홀라당 불타요. 불타 죽어. 심장이 못 버텨낼 것 그럼요. 같아서. 맞아요. 이제 조금씩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깨닫는 것 같고 저도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약간 더 많이 실패하면서 이게 더 단단해진다는 느낌 같은 것들을 느껴보는 경험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삶을 좀 더 둥글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람 오빠는 최근에 뭘 원하고 언제 행복함을 느끼는지 갑작스럽게 질문을 아. 좀 해도 되나요? 제가 상담 실습을 요즘에 이제 수업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되게 스스로 많이 되게 긴장이 되면서도 즐거워서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낼 때 또 좋고 그리고 얘기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이 과정들을 다 되게 온전히 내가 경험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거의 한 몇 개월의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러고 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상담도 되게 많이 받아봤잖아요. 그쵸. 상담을 받을 때 느낌이랑 남을 상담해줄 때의 느낌은 어떻게 다른가요? 받을 때는 사실 뭐랄까 어쨌든 이것도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제가 그냥 뭔가 가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갔었던 것 같은데 또 상담자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편하게 있을 수 없고 뭔가 더 많이 뭘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이야기에서 어떤 의미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동시에 또 막 비언어적인 행동이나 표정이나 뭐 어조의 변화라던가 아니면 뭐 말투의 변화 뭐 이런 것까지 다 보도록 이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도 10번, 20번씩 곱씹고 막 생각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진심으로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요. 그래서 뭔가 같이 배에 지금 탔다는 느낌이 되게 생생하게 느껴져서 요즘에는 그런 기분이 되게 힘들고 긴장되지만 되게 좋아서 행복하구나 그랬습니다. 보영님은 어떠세요? 엄청난 행복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느꼈던 사소한 행복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뭐 궁금해요.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만난 것도 행복한 거죠. 너무 좋은 멘트예요. 당연히 좋은 멘트죠. 얼마나 아니, 반갑습니까? 네, 보기가 너무 진짜로 힘드니까. 그럼요. 진심으로. 네,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이렇게 시간 내준 게 고맙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러면 각자 릴레이 질문을 하나씩 남겨볼까 합니다. 서로에게 던지는 질문도 괜찮고요.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보영님. 저는 보람이한테 물어볼게요. 코펜하겐 언제 갈 건가요? 진짜 바로 가고 싶다. 저 4월까지 일하니까 끝나고 근데 저 고민인 게 실업급여를 받으면 그 해외여행을 오랫동안 못 간다면서요. 그걸 토해내야 된다 그러던데. 구직 활동은 안 하는 거라서. 네, 그런 게 그거를 아니라서. 알아봐요, 기간을. 한 달 네. 이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가? 아니 가서 또 미팅하면 되잖아요. 아, 그럼. 제가 들었던 거는 네. 한 달 동안에 한 번 정도의 구직 활동을 하면 되는 거였고 아, 그렇구나. 그게 뭐 핀란드 가가지고 새롭게 길을 찾겠다고 해서 미팅을 한다거나 그런 아. 걸 증빙하면은 괜찮지 아. 않을까요? 그럼 미팅 주선 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제일 밝았죠. 네. 저분이 참 투명해요. 보람이 매력이죠. 맞아요. 갑자기 신나네. 네, 한번 날짜를 잡아보겠습니다. 우람님은요? 저는 보영이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5년 뒤에 어디 살 것 같아요? 저 표정 지금 보여드려야 되는데 무릎팍도사요 뭐야? 저런 표정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5년 뒤에요? 네.
몇 살인지 묻지 않을게요. 5년 뒤에 30 초반이지 뭐. 저기요. 계산을 거꾸로 하시네요? 40까지는 초반인 걸로. 그렇죠. 아, 진짜 모르겠어요. 음. 핀란드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가고 싶은 곳. 코펜하겐? 코펜하겐. 다들 코펜하겐에서 만나겠네요. 만납시다. 거기서 만나요. 거기서 만나요. 아, 진짜 오랜만에 저도 언니를 만났지만 정말 얘기 나누는 시간이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다행인 건 또 이 두 분의 얘기가 오늘로 끝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그렇죠. 네, 사소한 인터뷰에 어머니 또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자리는 다음 방송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사소한 실검 차트를 통해서 두 분의 최근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요, 학업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 또 대학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얘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즐거웠던 4월의 사소한 리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사소한 그리고 4월의 보영. 우람. 청훈. 보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